예, 자, 맞수 한 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밀렸던 셀트리온. 기회가 다시 오고 있을까요? 오늘 새로운 호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종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유럽에서 권고했다는 소식인데 두 분의 전문가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고요.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셀트리온, 이제 기회가 다시 오고 있을까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반등에 성공했다, 염정 팀장님의 의견, 그리고 네, 김민수 대표님은 본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염정 팀장님, 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사실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점점점이었거든요. 뭔가 그 시니컬이 느껴졌어요. 네.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등을 그렇다면?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하기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이제 밤에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가 어떻게 시초가 어떻게 될지 봤는데 사실 그 뉴스 기다렸던 뉴스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늦었다라는 거죠. 늦었다. 네, 좀 그 뉴스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조금 이제 먹는 치료제에 대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실효성이라보다 편의성 면에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조금은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치료가 되면 그렇죠. 먹지 네, 누가 자가 치료가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좀 나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호주에선 임상 시험을 하고 이제 흡입형이라고 한다면 기관지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흡입형 레키로나에 대한 개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먹는 치료제라든지 뭐 흡입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사실 좀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반등에만 그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본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간밤에 나온 이 뉴스에 대해서 염정 팀장께서는 좀 늦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반등이 아니라 한등이 필요합니다. 반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하프가 아니라 풀로 올라야 된다. 그래야겠죠. 예, 좀 저 이제 대표님의 유머에 다 저도 다 적응했어요. 이해해요. 그죠? 야, 이제 이 시간이 거니까 다 이해가 되는군요. 예, 자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서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저희가 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쪽만 계속 지켜보고 거기서 뭔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앵커님은 주사 공포증 없으시죠? 아유, 없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팀장님도 없으시죠? 있어요. 아, 있다. 네, 깜짝이야. 무섭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의무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주사를 놓을 때 주사 공포증이 심한 사람은 기절합니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그 젊은 남성이 네, 예. 그것도 키가 180 넘었던 친구를 기억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주사 바늘만 봐도 기절을 여기 해요? 가까이 가니까 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군요.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도 있는데, 근데 이런 그렇군요. 주사에 대한 공포증과 이제 경구용이라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군요. 먹는 약을 보면은 놀라진 않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도 예. 같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진화된 다음 쪽에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던 기관지. 흡입형이나 이런 쪽으로 또 나와야 이게 더 좋은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셀트리온이 그동안 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이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본업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그동안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던 어떤 복제약품 같은 경우가 아직 재고가 좀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속도가 못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실적 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이 정체 둔화되는 모습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의 변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유럽 쪽에 팔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승인 받았기 때문에 팔면은 과거에 한 1조 2천억 정도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매출 전망을 했는데 1위가 놓쳤고요. 게다가 경구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숫자는 많이 후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가 정비를 하고 다시 예전에 했었던
이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매경에서는 23만 원 말씀드렸고요. 네. 네, 그 정도면은 파는 게 일단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찍고 내려왔네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23만 원이 중기 저항이고요. 거기다 혹시나 조금 더 힘내면 25만 원대까지는 있겠지만 지금 모멘텀 가지고 다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에서 하시되 지금 주가가 또 22만 원대가 지금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쪽에서 회사의 실적과 관련된 변화, 방향들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업을 잘해야 한다. 네. 이 복제학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코로나 치료제 이제 또 워낙 먹는 약이라는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염정 팀장님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네, 맞습니다. 예. 뭐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적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전분기뿐 아니고요. 뭐 전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렇다 호재를 지금 찾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가지고 네. 조금 마음 같아서는 좀 늦게 드리고 싶은데 예. 선뜻 손이 잘 안 가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개파락에 나왔던 26만 원 선까지 만약 회복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맞아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셀트리온도 제 주위에서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많으시죠? 예. 어떻게 해서든 그야말로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분들께서도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23만 원 선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고 염정 팀장께서는 26만 원 선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26만 원이 지금 보니까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부분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 늘 말씀드립니다만 손해를 보고서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겠습니까? 네, 네. 마무리 지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단호하게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NFT가 이제 부동산까지 넘어갔어요. 한국토지신탁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여기에 NFT 기술이 접목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국토지신탁이 이 필두로 부동산 NFT는 도대체 무엇인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정 팀장께서는 제반 사항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확정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자, 저희 주식 방송인데 잠시 부동산 방송으로 확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들어볼게요. 예, 레몬 부동산 소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토지 신탁을 바라볼 때 또 네. 여기도 NFT 붙었구나. 예, 뭐 예. 이런 시각과 함께 또 어제 보니까 코롱 스포츠인가요? 여기도 NFT 한다. 네, 뭐 요즘 그거는 뭐 어떻게 한대요? 뭐 옷에다가 NFT 토큰을 붙여서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보는데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NFT 개념과 지금은요 NFT가 붙으면 다 오르잖아요. 혹시 네. 뭐 물려 있는 종목 있으세요? 거기에 NFT 붙었다라고 하면 이거 오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삼성 매경도 NFT를 저희는 네, 새암 NFT. 저희는 이제 다 저희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네네네. 고민하고 그렇게 가야 될 예. 가는 이런 추세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또 섹터죠. 저희가 알지 혹시나 했었던 섹터가 부동산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휴오비 코리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거래소, 그러니까 즉 디지털 화폐 거래소 한 6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쪽과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동안에 약간 가시권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DABS 이쪽으로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와 대해서 확정된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지분 관계만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보통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ABS. 이제 ABS부터 또 이제 모기지 관련된 MBS까지 이런 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다 토큰까지 붙여서
이 활성화를 시키는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은 한 것 같지만 네. 지금 이쪽에 대해서 이를 이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정책적인 변화나 또 이제 부동산 하면은 아직까지는 정부가 경기를 읽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규제의 대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법령도 아직 완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로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채권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채권도 NFT로 쪼개서 팝니까? 그럴 상황도 될 수 있는 게 그럼 예.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은 많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이제 법령이나 관련된 부분들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거고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또 과연 돈이 되겠느냐. 세워서 거래소를 만든 다음에 어떤 또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이런 자체들이 지금 당장 여기서 시작해서 뭐 내일 모레 시작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할 게 많다, 좀 생각할 게 많다라고는 보여지지만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토지신탁은 모멘텀은 있습니다. 예. 이쪽이 아니라 혹시 이제 대선 주자들이 얘기했던 NFT가 아니라 네, 야당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완화시켜두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토지 신탁 회사들이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도 토지 신탁 회사와 함께 조합원 결성해서 나오는 이런 변화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속도가 나게 되면은 지금 토지 신탁이 그렇게 비싼 주식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번 이슈로는 반등했다가 약간 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부동산 이슈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부동산 NFT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토지 소유권을 쪼개서 유동화하는 거잖아요. 그 조각 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그런 개념으로 네. 아예 대체 불가능한 소유권 증명서의 온라인 버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각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게 연결돼서 나오게 되면은 훨씬 더 얘기가 되지 않나요? 될 수 오히려? 있죠. 예, 될 수 네.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각 투자와 관련된 쪽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제 유동화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를 보증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유동화시킬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LP라고 그러죠. 이런 유동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게임주가 그렇죠. 특히 대표적으로 NFT 블록체인 한다고 하는 게임주는 오늘 주가가 어제부터 다 밀리는데 그렇습니다. 왜 위메이드만 강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죠. 벌써 하고 있고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과 이제 막 한다라는 거는 차이가 크죠. 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떠들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 너무나 그 의견에 공감을 해서요. 혹시 네. 염정 팀장님께서 이어서 바로 네.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재반상을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법령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거래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부동산 NFT 사실 매우 흥미롭고요. 저는 NFT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게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또 오늘도 부동산 NFT를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이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 NFT 사실 부동산에서 이미 한국토지신탁은 2019년도부터 카사코리아라는 앱을 통해서 부동산 NFT를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서 있냐면 그 수익형 부동산 한마디로 빌딩을 지분을 나눠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있었어요. 실제로 쪼개기 지분 쪼개기. 맞아요. 그럼 문제가 제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라든지 예. 매매할 때 이럴 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안 모아져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잘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리츠라는 형태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부동산 NFT는 리츠와 비슷한 형태지만 그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개념은 같은데 이제 조각 투자라고 그렇죠. 하는 개념은 같은데 이제 형태가 다른 거고 법령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NFT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활성화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 NFT를 보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수익률이라기보다요. 그 배당이라고 할 수 있죠. 수익률에 대한 배당 형태로만 진행을 되고 있다. 우리가 NFT에서 열광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NFT 대체불능 토큰이 가격이 폭등하는 걸 원하는데 사실 그렇죠. 부동산은 그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부동 자산이 그렇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거래되는데 뭐 진짜 뭐 코인처럼 급등하고 이런 형태의 시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형태로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형태의 변화는 있지만 리츠와는 좀 비슷한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한국토지신탁이 이제 부동산 NFT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또 새로운
어떠한 상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NFT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오늘 하루 좀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방향성이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회의적이시군요. 회의적이라기보다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네. NFT 그 부동산의 NFT 진출은 흥미로우나 네. 주가의 추가 상승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이 호재로 앞서 말씀하신 위메이드처럼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호재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시청자분께서 아빠 딸님께서도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시면서 토지는 쪼개서 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나중에 그 소유자가 다 모여야 개발할 수 맞습니다. 있다. 예, 개발이 지연되고 10년, 20년 끝도 없습니다. 예. 염정 팀장님이 NFT와 부동산 시장에 또 강점이 있으시군요. 매력을 아주 여기저기서 다 발산하고 계십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은 NFT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목은 지금 거의 오르는 게 없습니다.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종목군들의 지나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지금 듣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걸고 차분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께서는 이미 앞서 답을 좀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이 이제 차별화되면서 위메이드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과도한 쏠림 현상은 좀 지금은 차분히 한번 끊고 가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는데 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예. 일단 앞으로는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차별화가 좀 클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메타버스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서 무슨 스튜디오 만들고 어떤 특수 효과 만들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버스를 할 만한 환경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보통 보면 이런 메타버스 환경 같은 경우는 현실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네트워킹 과부하나 그리고 또 클라우딩 서비스가 고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안 되고 또 5G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모바일로 접속하려면 이게 또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인프라도 제대로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런 기술만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접점이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인프라 관련된 쪽도 챙기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쪽이면 5G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쪽은 넘어가고요. 예, 5G는 사실상 수혜를 받는다고 이제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예, 6G도 나오는데요, 뭐. 그냥 6G로 바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게다가 또 이제 그러면 클라우딩 서비스의 또 어떤 변화, 특히 NHN이 김해에 클라우딩 센터를 대규모로 짓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변화를 또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정말요? 아마존이 되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플랫폼 업체치고는 비싸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거는 한 게임이 NFT와 연결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빼고 클라우딩을 본다. 그러면은 역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네트워킹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과부하라든가 트래픽 관련된 쪽이나 보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둘 다 하는 회사가 파이오링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앞으로의 할 역량이 많고 3분기 실적 최대 실적인데 아직 주가 고점 안 넘어갔고 4분기 성수기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약간 이런 쪽의 변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서버용 디램의 강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쯤 가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다들 이런 환경을 하면서 서버 증설시키고 또 네트워크 환경 또 강화시키고 하게 되면 서버도 지금 DDR4가 아닌 5로 빨리 바꿔야지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땐 또 어떤 흐름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가장 기본은 네이버죠. 네, 네이버, 카카오. 근데 오히려 좀 더 카카오는 그냥 IPO 종목들 쭉 있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지주 회사로. 그렇죠. 뭐 IPO 할 생각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네이버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4가지가 나왔어요. 자, 저희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서버용 디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클라우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김해 공장을 짓고 있는 NHN, 네. 여기에 보안이 필요한 보안 주식들. 네.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4가지죠. 아, 여기에다가 카카오까지. 뭐 네이버, 카카오 예. 이제 이쪽이 대표적이죠. NHN 상장사로는. 그래서 저희 지금 NFT와 메타버스의 어떤 지나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서 여기 옥석을 가리는 방법을 네, 분야별로 김민수 대표께서는 꼽아주셨습니다. 자, 염정 팀장께서도 네. 브레이크 생각해야 한다. 쏠림 네. 현상이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어떤 내용이십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건 없겠죠. 브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얼마나 다시 또 분출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너무 많이 다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NFT 관련해서 좀 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NFT에 열광을 하고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는지 주식 시장이 힘들어서 그래요. 뭔가 희망적인 걸 찾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약간 좀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좀 아니, 생각을 너무 하는데 공감해요. 예. 심리적으로 연말도 다가오고 뭐 뭔가 오를 재미가 게 없으니까. 없어요. 재미가 없다 보니까 NFT 메타버스 쪽으로 뭔가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지금 사실은 좀 과도하게 된 부분이 있고 사실 뭐 최근 들어서 뭐 기업 간의 이제 뭐 시너지 협업 이런 부분이 뭐 계속해서 본물처럼 튀어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갈 종목 없으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브레이크는 걸리지만 다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위메이드 관련해서 뭐 게임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이미 지금 이제 누가 먼저 플랫폼을 선점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점을 위해서 정말 각계각층에서 NFT에 대한 구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뿐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NFT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지금 이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가지시되 지금은 좀 당장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죠. 장 초반에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다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좀 차분하게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옥석을 가르는 게 오늘은 이제 게임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요. NFT가 붙으니까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오늘 또 두 자릿수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NC소프트 사과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너무 죄송해서. 맞아요. 근데 결국엔 예, 떨어지죠. 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염정 팀장께서 네. 꼽고 계시는 진짜 NFT 관련 주식 혹시 뭔지? 저도 진짜 NFT 주식 알고 싶은데요. 진짜 지금 참 어려운. 예. 저도 일단은 게임주 쪽에서는 뭐 위메이드도 보고 있고요. 제가 또 뭐 최근에 NFT 쪽하고 조금은 또 거리가 살짝 멀리면 또 다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지분 투자라든지 협업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비상장 기업이지만 전 두나무에 또 엄청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두나무는 두나무 네. 이제 관련주들은 좀 사실 좀 등락폭이 좀 크게 이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두나무의 지분을 투자 뭐 하이브라든지 JIP 등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도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